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문재인과 함께하는 사람 고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전한 나라, 또 안전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마음은 모든 국민들이 하나같이 같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저에는 그만큼 대한민국이 얼마나 안전하지 못한가를 또 절감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주위 이웃들을 살리고 있는 그런 의인들이 계십니다. 문재인과 함께하는 사람들, 오늘은 그 세 번째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작년 9월 9일 마포구 서교동의 한 원룸 건물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불이 나자 한 청년이 밖으로 뛰어나왔죠. 그리고 신고를 했고요. 하지만 그 청년은 그냥 그 길로 자신만 대피한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다른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초인종을 울리고 모든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주민들은 삶을 얻었지만 유일하게 바로 그 청년만 옥상 건물 앞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성우가 꿈이었던 바로 그 청년 안치범 씨. 오늘 제가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바로 그 안치범 씨의 아버지 안광명 선생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안치범 군은 살아생전에도 늘 지금의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부모님께 말씀을 많이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그 누구보다 문재인 대표를 응원하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안광명 선생님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옆으로 함께 서 주시고요. 지금 이 순간을 우리 안치범 씨께서 보신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 안치범 군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일동 바로.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아들과 함께 세상 앞에 당당히 모습을 내놓으신 우리 안광명 선생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준비해온 원고를 좀 읽겠습니다. 울렁증이 좀 있어서. 저는 지난 9월에 아들 안치범을 잃은 안광명입니다. 벌써 4개월 여의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데 아직도 저는 제 아들과 사별했다는 현실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러분 앞에 서기까지 망설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죽은 제 아들의 뜻을 대신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치범이는 제게 아들이자 때로는 제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준 길잡이였습니다. 사실 저는 정치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문재인 대표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의 여러 정치인 중의 한 분이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제 생각을 바꾼 게 제 아들 안치범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극적인 태도, 무관심한 태도가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고. 누가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지도자인지 면밀히 살펴보는 일과 내 삶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일이 사실은 같은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아들의 깨우침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치범이는 문재인 대표를 일찍부터 성원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국민 한 사람,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먼 곳에서 문 대표님 응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갑작스럽게 제 아들이 세상을 뜨고 난 뒤에야 저는 치범이가 제게 한 말의 뜻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이 평소 하던 말을 저렇게 실천하고 떠났구나. 좀 더 살펴보고 좀 더 걱정하고 자신의 판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 지난 9월 9일 제 아들은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뿐입니다. 제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나라, 이 사회의 성원으로서 바람직한 길인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이들을 문두드려 깨우는 일이 같은 빌라에 사는 사람으로서 도리라는 평범한 상식을 실천한 것뿐이었습니다. 설령 그게 화마를 뚫고 들어가는 길이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바른 길이니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 아들이 갑자기 제 곁을 떠난 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남긴 말과 아들이 부재로 인해 생긴 문재인 지지자 1인의 공백을 채울 의무가 생겼다는 것을. 이 순간 살아있다면 성호를 꿈꾸며 열심히 땀 흘리고 있었을 제 아들이 주변 친구들을 만나 과연 누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지 깊이 살펴보고 결정하라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의 뜻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제 아들과 제 뜻을 모아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님을 성심으로 지지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표님의 행동까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아들을 여인 부모의 입장에서 보훈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표님이 저희 집까지 조문을 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치범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에서 슬픔을 슬픔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에 또 놀랐습니다. 치범이의 죽음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수많은 조문객이 다녀갔지만 문 대표님만큼 진정한 애도를 표시해 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치범이의 아버지로서도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의 슬픔과 깊이를 아는 분입니다. 저 또한 문 대표님이 보여주신 공감과 위로의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문 대표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들은 여기 계신 각종 언론의 도움을 받아 의사자 지정도 빨리 되고 국립묘지 이장도 신속히 되었습니다만 이 과정을 처리하면서 보니 함께 의사자로 지정된 분들의 경우에는 그 시간이 2, 3년씩 걸린 분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자기 가족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서류를 만들어서 관공서를 찾아다니는 일이 유족으로서는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가와 이 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이 있다면 그에 걸맞는 처우를 국가가 해주는 것이 정말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게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상식적인 공동체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기자 여러분, 저는 지난 4개월 누구보다도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사람입니다. 제 아들 치범이를 과분하리만치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사회의 곳곳에 말없이 헌신하다가 공동체를 위해 목숨을 던지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헌신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많은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어머니 자리해 주셨습니다. 잠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님께 꼭 전달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이 신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나서게 되셨는지 한 말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발을 준비하게 된 거는요. 아들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온 날 꿈에 아들이 나와서 운동화 하나만 사달라고 해서 준비해놨던 겁니다. 근데 오늘 문 대표님을 뵙게 돼서 문 대표님이 꼭 당선되시어 발로 뛰는, 국민을 위해서 발로 뛰는 대통령이 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자식을 잃은 슬픈 부모의 마음은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자리 해주셨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님의 말씀을 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구보다 가슴 나쁘신 우리 안강명 교수 그리고 치봉군 예, 누구보다 가슴이 아프신 분들인데 우리 안강명 교수님 또 치봉군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담회에 참석하시는 분들과는 다른 연유로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안치범 군 초인종 어인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살고 있던 5층 원룸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자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본인은 그 사실을 알고 무사히 빠져나와서 119에 신고까지 했는데 이웃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불길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20가구나 되는 이웃 5층까지 일일이 다 다니면서 초인종을 눌러서 그 20가구를 모두 다 안전하게 대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돼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안치범 군이 저를 아주 좋아했다라는 말을 듣고 안강명 선생님 또 댁을 찾아서 교수님과 또 치범군 어머니께 위로드리면서 하루빨리 의사자로 지정되게끔 노력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일은 잘 돼서 작년 10월에 의사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또 젊은 사람 2사람이 의사자로 지정이 됐는데 그중 한 사람은 바로 우리 세월호 참사 때 자신의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준 정창웅 군입니다. 또 한 사람은 물에 빠진 선배를 구하기 위해서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또 세상을 떠난 16살 김용 군입니다. 아까 정창웅 군은 17살이었고 이 젊은이들은 모두 국가가 다하지 못한 안전에 대한 역할,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그렇게 이웃들을 구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희생당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보면서 정말 국가가 국민들의 안전만큼은 책임져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새삼스럽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한 목숨 바친 분들은 국가가 국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 군인들처럼 또는 우리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항일 독립운동 중에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처럼 또는 불의한 독재 권력에 맞서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또 목숨을 바친 민주 유공자처럼 국가가 제대로 이렇게 예우하고 기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의사자들을 국민들이 함께 기리는 의사자의 날 이런 것을 지정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운동화는 우리 치범군의 부모님들이 제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정말로 열심히 2발로 뛰어달라는 뜻으로 저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정권 교체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또 새로운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문재인과 함께하는 3번째 사람으로 안치범 군의 아버님이신 안광명 선생님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아마 그 뒤에는 내 아이의 목숨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하는 그런 대한민국, 또 안전하게 내 아이를 키우고 싶은 그런 대한민국을 바라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6차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국민성장 회원분들, 또 오늘 6번째 포럼을 지켜보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안전한 나라에서 또 국민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또 나와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안녕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또 지금까지 국가와 사회가 놓친 부분은 무엇일까? 그 고민과 해법을 담아내는 자리를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치워.
그럼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앞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빛내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죠. 국민성장에 큰 힘을 주고 계신 한완상 고문님 오셨습니까? 아, 예. 오시는 대로 또 소개를 해드리죠. 또 정동채 이사회 의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우 의원님 오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저 뒤쪽에 계신데요. 자, 다음으로 정책공간 국민성장 조윤재 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성장, 정책공간 국민성장 조윤재 소장입니다. 오늘 저희 국민성장 주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6차 포럼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도심에서 좀 떨어진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표님, 그리고 저희 국민성장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대구 지하철 화재 피해자분들을 대표해서 멀리 대구에서 오신 황명의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 사무국장님, 엄청난 재난을 당한 뒤 아직까지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고통에 시달리고 계시는 세월호 유족을 대표해서 오신 4.16 유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님과 그리고 유족분들,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대표와 회원분들 모두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과 함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특히 의인 안치범 군의 부친 되시는 안강명 회장님을 모시게 돼서 마음 아프고,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안강명 대표님께서 안치범 군의 부친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안강명 회장님은 저희 후배로 오래전부터 제가 존경하고 알고 지내오는 분인데 운동도 잘하시고 오랜 인연을 가져오신 분인데 오늘 그 안치범 군의 부친 되신다는 것을 이 자리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또 네 분께서 여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국민성장은 안전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것을 고쳐나가고 어떤 정책을 펴면 좋을지를 모색하기 위해 이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참다운 안전정책은 재난 안전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모색되어야 한다는 믿음에 따라 오늘 포럼에서는 먼저 이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난과 안전 문제에 관해 오랫동안 대학가 현장에서 연구하고 고민해 오신 여러 전문가들을 모셔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고견을 들음으로써 더 나은 안전정책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발표를 해주실 여러 선생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책무입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를 어떻게 국민들이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은 곧 생명입니다. 안전과 생명의 가치가 최고임을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이러한 철학과 가치를 바탕으로 저희 국민성장은 앞으로도 국민 공감형 안전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고 계신 고민정 아나운서께서 이미 이번 제6차 정책 포럼의 취지에 대해서 짧게 잘 요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인사 말씀은 여기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의미 있는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가족을 잃었던, 그래서 내 몸 전부가 부서져 내려가는 그런 고통을 겪었을 그런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의 강찬호 대표님을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죠. 시간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1월 20일 날 가습기부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사건이 2011년도 알려지고 5년 만에 됐는데요. 내용 들여다보시면 그렇게 큰 내용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다. 피해자들 이렇게 뭐 의료비 지원해달라, 이런 뭐 수당 좀 달라, 뭐 이런 간단한 내용들인데 이거 만들어지는데 5년을 정말 빡치게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 현주소구나라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또 많은 문제들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반쪽짜리 법이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 좀 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피해자들이 좀 이렇게 그동안 너무나 많이 국회든 여러 군데 많이 쫓아다녔었고, 저희들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아이가 5살 때 이 일을 겪었었고, 다행히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아이는 이제 운 좋게 살아서 나와서 했지만, 이제 또 업체가 파산이 돼서 없고 뭐 그런 보상의 길이 없는 그런 거지만, 이제 저는 제 입장보다는 어쨌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린 아이들을 잃고 가족들을 잃고 이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함께 지난 5년 동안 어쨌든 조금의 문제라도 이렇게 풀 수 있게끔 쫓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피해자분들 2분 나와 있고요. 같이 우리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거를 짧은 시간 안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피해자분들이 접수된 인원이 5,431명입니다. 정부에 접수된 인원이고요. 이 중에 1,112명이 사망자로 이렇게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현재 정부에서 피해자들을 접수된 판정자들을 판정하신 분들이 883명입니다. 이 중에 276명이 정부의 어떤 지원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76명만 정부에서는 피해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지금 300만 명 사용자, 50만 명 건강 피해자라고 최근에 이제 어떤 또 갤럽 조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5천 명 정도 신고한 분들이 그 중에 거짓말 몇 푼 받으려고 신고했겠습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지난 5년 동안 정부 지원의 대상자로 있는 분이 276명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어떤 생활의 보조를 해달라라고 한 법안이 1월 20일 날 정말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문제 재발 방지 대책도 안전한 나라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예, 세월호와 함께 저희 계속 싸워 나갈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원칙은 세월호에 아이들이 죽고 가고 있었고, 안방에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5년 어느 누구도 우리 사회에서 또는 정부 기관에서 이 피해자 가족을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트라우마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자기 아이의 목숨을 자기가 넣은 물건을 가지고 죽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겪는 말 못할 사정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단 한 군데도 누구도 여기 찾아가서 정신적으로 이분들의 치유나 상담이나 무엇이 필요한지라고 찾아와 준 분이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국회에서 옥시 레킷 영국까지 쫓아가서 겨우 사과받았습니다. 나머지 기업들 검찰 수사 앞두고 언론 앞에서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여기 계시는 문재인 대표님께서 당선돼서 들어가신다고 하면 모든 피해자들과 국민들께 먼저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원하는 게 아마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에도 정부의 책임과 나머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개정해서 책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조사도 사실은 반쪽입니다. 정부에 대한 책임, 검찰에 대한 책임, SK에 대한 책임, 옥시 랭키패킹 기저에 대한 어떤 국제 부분에 대한 책임, 어느 것도 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접근조차 안 됐습니다. 반쪽짜리 국정조사였습니다. 세월호와 함께 진상조사 끝까지 파헤쳐가지고 그게 과실이었든 의도였든 아니었든 모든 것들을 명백하게 밝혀야만이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진상조사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관련해서 피해자들 등급 나눠놔가지고 갈기갈기 찢겨져 있습니다. 가뜩이나 사용된 가해기업들 많은데 피해자들 이해관계 복잡합니다. 등급 나눠줘서 누구는 피해자고 누구는 아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누가 돈 몇 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모든 피해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그래도 조금 피해자들한테 위안이 될 겁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자꾸 하고 있습니다. 50만, 300만 피해자 있는데 지금 5천 명입니다. 나머지 피해자들 그냥 포기하고 그냥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분들 수월하게 피해 인정할 수 있게끔 해주면 누가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꼭들 다 피해자들 찾아주십시오. 입증 책임이 있어서 이게 오래 지난 사안입니다. 왜 피해자들이 다 쫓아다니고 책임 다 자기가 피해자임을 다 인정해야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나쁜 기업들이 책임지게 입증 책임 전환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신 분대로 위로하고 저희가 기억해야 되겠지만 또 남아있는 분들은 수많은 화학물질이 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 이런 독성 피해자들이 피해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과학적 기준이나 이런 걸 만드는 데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치료에 대한 방안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그런 병원 하나 없습니다. 그런 독성 피해, 화학물질 피해, 환경 피해에 있는 분들 치료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독성센터 만들어서 이분들이 평생 동안 그런 데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병원에서 1년에 2번 가서 20, 30분, 10분 이렇게 하고 오는 게 모니터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나라 만들어주기 위해서 꼭 해주십시오. 왜 다국적 기업이 이런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호갱으로 보겠습니까? 무서운 게 없어서 그럽니다. 소비자들이 소송할 방법도 없고요. 집단소송제가 없습니다. 징벌제가 없으니까 돈 몇 푼 주면 되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그동안 김앤장 고용해서 나쁜 짓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징벌제 꼭 도입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업들이 무서워서 다시는 이런 일 못 저지르게 꼭 좀 도입해 주십시오. 이 사건 발생된 게 YS 때부터입니다. 많은 정권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방치하는 바람에 국민들 목숨이 생태같이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러 가지 이런 재발 방지 대책은 이미 다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실 거니까요. 함께 저희들 문제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문제 안전한 나라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의 강찬호 대표님 말씀 들었고요. 이어서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의 유경근 집행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에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24번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오늘 저와 저희 가족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새로운 정부에서 재난 참사에 대해 어떠한 대안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를 확인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탁드리고 요청드리고 싶은 사안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많은 참사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본론 말씀드리기 전에요. 이 앞에 계신 고 안치범군 부모님 아까부터 뵀는데 세월호 유가족 입장에서 사실 좀 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이 말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드리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세월호 유가족 입장에서 이 일을 보도로 보고 저희들은 다른 분들과는 또 다른 느낌, 생각을 사실 가졌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는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 가장 먼저 들은 생각이고요. 아무리 안치범 군이 좋은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자식을 잃은 부모 그 마음은 그렇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닌데 그게 가장 먼저 그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갓 사회초년생 그 젊은 청년 그 화재 현장에서 나 혼자 살자고 그냥 밖으로 나가서 안 돌아와도 어느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할 일 없고 누구 하나 욕할 이유 없는 그 청년이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본인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런데 세월호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출동한 그 수많은 공무원들, 해경들,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높은 사람들, 어느 한 명, 단 한 명도
이 안치봉 군의 저 반의 반도 안 되는 그 행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안치봉 군의 그 고귀한 행위에 대해서 모두가 다 기리고 또 감동하고 고마워하고 영원히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에 앞서 분노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앞서 먼저 화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 아파트 화재 예방 경보 시스템 제대로 작동된 거 맞습니까? 안전관리 책임자들 제대로 역할한 거 맞습니까? 화재 이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안전 책임자들이 제대로 대응한 거 맞습니까? 소방 공무원들은 제대로 대응한 거 맞습니까? 그거 조사했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었는지 과연 조사해서 그 결과 분석해 봤습니까? 이런 일 벌어지면 본인은 정말 목숨 내놓고 그렇게 귀한 행동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또 다른 의도로 그런 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잘못 덮기 위해서. 그리고 미담으로 승격시키고 그리고 그 상황 끝내버립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반복해왔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치봉 군을 잃으신 부모님께 같이 자식을 잃은 입장에서 위로는 안 되겠지만 저희도 여전히 함께 기억하고 또 함께 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참사와 수많은 참사가 일어났었고 그에 따라서 정부는 항상 수많은 대책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효과가 있었다면 유사한 참사는 일어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참사가 일어났어도 그래서 수많은 대책을 발표했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각각의 참사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참사에 왜 대응을 제대로 못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고 분석하지 않았고 그 책임자를 가려내지 않았고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대책을 얘기합니다. 규제 완화 때문이었기 때문에 강화해야 한다. 해경들이 훈련이 부족했다더라. 훈련을 더 열심히 시켜야 한다. 학생들이 대피훈련을 못 받은 것 같다. 대피훈련 시켜야 한다. 그래서 수영 가르쳐야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럽니까? 그게 어떻게 세월호 참사의 대책입니까? 세월호는 왜 침몰했는지 지금도 그 원인 모릅니다. 왜 침몰했는지 그 원인을 모르는데 무슨 대책이 나옵니까? 세월호가 침몰을 했기 때문에 참사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세월호는 침몰을 한 사고에 이어서 구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사로 벌어진 일입니다. 참사로 키워진 일입니다. 근데 왜 구조 안 했는지 그 이유 밝혀졌습니까? 지금도 해경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온갖 잘못된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누구 하나 처벌했습니까? 결국 처벌한다는 것이 현장에 출동한 P123정 정장 김경일 한 사람만 처벌하고 나머지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발표한 침몰의 원인 또 구조를 하지 않은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한 결과에 대해 법원은 모두 부정했습니다. 침몰의 원인 검찰이 발표한 내용 아니다. 선체 인양해서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 김경일 정장에 대해 선고 형량을 법원이 낮추면서 하는 이야기가 왜 이 사람한테만 책임을 씌우냐. 그 시간에 구조에 전념해야 될 그 시간에 청와대는 계속 전화해서 영상 올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조를 오히려 방해하는 행위들을 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냐. 그러면 그 지휘 계통에 있는 사람들까지 조사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정장의 형량을 낮춘다. 이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와 검찰은 무엇을 했습니까? 조사했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낱낱이 규명하고 밝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것이 빠진 대책은 또다시 무의미한 대책, 아무 효과 없는 대책, 전시 행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신분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피해자는 어떠한 말도 해서 안 되고, 울면 운다고, 웃으면 웃는다고, 나서면 나선다고, 숨으면 숨는다고, 손가락질 받는 게 대한민국 참사 피해자들의 현실입니다. 이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겪은 그 일들을 토대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그리고 그 진상조사 과정에도 참여해야 하고,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책임자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새로운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제도화의 시작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합니다. 프레스를 하고 용접을 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이 참사를 겪기 전에 항상 겪었던 고민은 직원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들을 구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부에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100% 지원이 아니라 대부분이 50%, 30% 지원이고 그 지원마저도 딱 갚아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 저희처럼 작은 회사에서는 참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그걸 안 했을 경우 우리 직원이 다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 때문에 했습니다. 하면서도 고민 많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회에서 이런 재난이나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충 오늘 자료를 봤는데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재난이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에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재난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나 대책이 제가 보기엔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할 것이냐? 정부가 당연히 앞장서야 하지만 각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들도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건 그냥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업들, 이 사회가. 그래서 에이 뭐 사고 일어나겠어? 뭐 일어나면 한 1억 주면 끝나는데 뭐 하나 몇십억씩 들여서 그걸 해.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재난이 또는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들여야 할 그 비용이 훨씬 더 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1억이란 말씀 드렸죠.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나면 위자료가 1억입니다. 그거 10억, 20억으로 올려야 됩니다. 기업에서 안전사고 일어나서 직원이 다치고 시민이 다치면 그 사람들에게 배상해야 될 것을 수십억, 수백억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사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비용을 들이느니 내가 안전 대비를 하고 말지, 안전장치 하고 말지, 경보 오작동 일어나면 내가 빨리 고치고 말지, 이거 안 고치다가 물어낼 돈이 얼만데. 이렇게라도 강제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의식 수준을 바꾸는 건 너무나 멉니다. 정부에서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끌고 나가지 않으면 이 사회 단시간 내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런 일을 저지른 책임자들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되고, 민사상 배상 책임 무겁게 지워야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집단소송제 반드시 들어가야 돼서 사람의 생명을 한 명이라도 해치는 일이 내 책임 때문에 발생을 할 경우 내가 져야 할 그 책임은 너무나 무겁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모두가 다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자세한 대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오늘 대표님의 연설, 그다음 이후 좌담의 내용을 보면서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님의 말씀 들었고요. 이어서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의 황명애 사무국장님 모시겠습니다. (14년이) 지나서 지금쯤에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신 이 자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14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수습 과정 중에 받았던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사실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문을 닫아 놓으셔가지고 제가 곧 쓰러질 뻔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운전도 못하고요. 그 이후 사고 이후로 공황장애를 앓기 때문에 운전도 못하고 어디 폐쇄된 공간에 잘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간도 지금 제게는 굉장히 겁나는 공간인데 제가 실수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래된 사건이니만큼 사건 개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 일시는 2003년도 2월 18일 09시 53분입니다. 발생 장소는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입니다. 피해 인명은 사망자가 무연고 3명, DNA 불상 3명 포함해서 192명입니다. 부상자는 148명이고요. 참사 원인은 불쏘시개 전동차입니다. 중앙정부의 관련 법의 안정성 미비도 있지만 전동차 내장재, 불연재로 했어야 하나 가장 등급이 낮은 난연재로 설정하였습니다. 대구시의 시민 생명과 재산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정책, 전동차 구매 시 안정성보다는 경제성을 우선하여 싸구려 전동차를 구매하였습니다. 납품업자들의 불량자재 납품 국제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안전기준도 준하지 않고 불량자재로 납품하였습니다. 대구지하철공사의 안전 매뉴얼도 부재 및 안전교육도 미실시하였습니다. 상황별 위기대처법도 없었고 허술한 매뉴얼조차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자의 대책과 반성과 노력, 저희들의 반성은 우리 스스로가 방화범 등의 이웃에 대한 무관심 및 배려 부족과 위정자들에 대한 감시와 격려가 부족함이 참사의 먼 원인이었다고 자책합니다. 노력, 참사 발생지는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추모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추모 사업 중앙 지원을 바탕으로 대구시와 합의한 추모공원의 조성, 희생자 무역, 위령탑, 안전교육관, 유품 전시관 포함해서 현재 팔공산 용수동의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라는 명칭으로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29일 테마파크 개관을 했고요. 2009년 10월 26일 수목장을 시행했습니다. 2009년 12월 29일 추모탑을 제막하였습니다. 추모벽 조성도 하였는데요. 현대 중앙로역 지하 1층에 참사 현장 일부 보존 및 재현으로 조성하여 있습니다. 복지공익재단 설립도 현재 일발안전문화재단이 창립되어서 지금 이제 1년째 하고 올 한 해 동안 이제 했던 일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참사의 문제점과 해결 과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추모공원 합의 부정 및 유족과 유족에게 형사 고발을 하였습니다. 2005년 말 팔공산 용수동 현재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이치에 수목장, 위령탑, 유류품 전시관, 유족 사무실 등 추모공원 조성을 대구시가 희생자 대치기에 먼저 제안하였고 양측 합의한 후 실행하였으나 2010년도 말 재단 설립이 대구시 특정 공무원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자신들이 제안하여 유족들이 수용하여 공동으로 실행한 수목장을 불법 안매장으로 매도하여 유족들을 형사고발하였고 이장 명령을 요구하는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3년여 재판 끝에 유족들의 범죄 혐의를 벗고 대법원에 무죄 확정을 하였으나 대구시는 여전히 유족들이 불법을 자행하였으나 법이 엉터리라서 처벌받지 않았다고 매도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아울러 위령탑
위령탑도 부정하여 단순히 안전상징 조형물이라 강변하고 있고 유족 사무실을 자원봉사자실로 둔갑하여 변칙 사용 중입니다. 대구시의 재단 설립 방해 및 이사 스님도 있었으나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해결 과제로 추모공원 제모습 찾기 재단의 독립성 확보, 현재 재단이 추측이 되어 추모공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권영진 시장님도 이제 전후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나 관련 공무원들의 허위 보고와 업무 혜택, 추모 사업의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고 재단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부당한 간섭과 요구를 극복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여 창립 초기의 제 모습을 찾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로 계기로 돌아본 대형 참사의 반복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적어보았습니다. 정부의 참사 수습의 일반화된 원칙 개선, 일선 근무자에 대한 책임 전가 및 희생양식 처벌 지향,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대구 지하철 공사 경영진과 대구시 고위공직자 중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는 본질적으로 원인은 불쏘시개의 전동차임에도 감시용 감사 결과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참사 원인이 규정과 본질적 개선을 위한 독립된 기구로 설립이 필요합니다. 대개의 대형 참사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행정기관의 책임이 있기 마련인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인 왜곡과 임시방편의 처방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독립성의 공정성을 가진 독립기구가 원인의 규명 및 보완책이 제시되리라 믿습니다. 피해자 구제는 경제적 보상이 끝이 아니라 심리적 상처 치유가 끝이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내 대형 참사 중 피해자는 경제적 보상이 전부라는 인식이 행정기관에도 팽배하고 국민도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피해자들도 경제적 보상이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경우 가족을 잃은 슬픔에 더해서 대구시의 소방본부 등 관련 행정기관으로 참사 수습 과정과 후속 조치에 가해지는 권력의 포갑으로 인한 상처가 많았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세월호 참사도 다른 대형 참사에도 유사한 면을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의 경험과 인식의 공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의 제도를 필요로 합니다. 행정기관들은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정보 공유가 체계화되어 있는데 반면 불행한 참사를 겪은 피해자들은 경험 또한 제도 개선, 습관, 문화 형성의 소중한 자료를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화, 지속화할 수 없는 현실이 사실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로 말씀드릴 건요. 저희 재단의 슬로건이 안전한 세상은 우리 손으로입니다. 안전한 세상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해주셔야 되고요. 문재인 후보자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 교체 꼭 이루셔서 안전한 세상 만들어 주셔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참사들이 많습니다. 그 아까운 모습들 잃지 않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머니니만큼 제가 취미생활로 바느질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재단을 하고 바느질을 하다 보면 조금 잘못할 때가 있어요. 재단이 잘못되거나 바느질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뜯어 고쳐도 그 옷이 예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히 새로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 점 지금 참사
수습이 잘못되고 있는 수많은 단체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시 뜯어고쳐서 제대로 참사 원인을 밝혀주시고 처벌이 정말로 제대로 된 일선의 처벌을 제대로 해주셔서 이 나라가 안전한 세상에서 저희들 엄마들이 애들 안전한 세상에서 키울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의 황명애 사무국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참 엄숙합니다. 아마도 수십억을 준다 한들 내 아이 또 내 가족의 생명과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는 슬픔을 넘어서서 함께 대책을 만들고 또 바꿔나가고 싸워나가야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이번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님 모셔서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그런 국민의 믿음이 배신당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가족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입니다. 죄 없이 피해를 당한 억울한 국민들이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안전이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권임을 천명합니다. 앞으로 개헌이 되면 헌법에 명시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 이제 끝내야 합니다. 오늘 국가의 무능으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가족들 앞에서 정권교체와 함께 국가가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책임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엄중하게 약속드립니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체계와 강력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안전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되겠습니다. 군을 포함한 여러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독 부처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야 하는 대형 사고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유명무실해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복원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정부가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사장시켜버린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을 다시 복구하고 보완하겠습니다. 현장을 강화하겠습니다. 강력한 재난 대응 시스템은 책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행정체계를 제거하고 모든 역량을 현장 대응에 맞도록 재편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 각각 육상과 해상의 재난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대응의 지휘보고체계를 단일화하여 신속한 대응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료 조직을 줄이고 현장 조직을 늘리겠습니다. 현재 인력 기준에 많이 부족한 소방공무원을 법정 정원 이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안전규제는 강화하겠습니다.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수산시장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반복되는 화재는 안전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명무실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방차 진입도로와 방화 대피로를 가로막는 행위들을 단호하게 시정하겠습니다.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경주를 중심으로 무려 570회가 넘는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지진들이 발생한 활동성 단층지대 위에 고리, 월성 등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단지와 방패장이 있습니다. 아주 적은 확률이라 하더라도 만에 하나 후쿠시마 같은 원전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인류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부터 하나씩 줄여나가 원전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설계 수명이 남은 원전은 대진 설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겠습니다. 마침 엊그제 설계 수명 30년이 만료된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탈원전 국가라고 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위가 이 판결에 항소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월성원전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을 결정해 주기를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공기오염의 주범인 석탄 화력발전소 역시 원전처럼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친환경발전소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새롭게 수립하여 운행 중인 발전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최신 발전기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성면, 방사능, 미세먼지 농도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위험 직구는 반드시 직접 고용 정규직이 담당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메르스 사태는 우리나라의 방역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공공의료체계 강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또다시 오기 마련인 신종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으려면 방역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권역별 질병 대응 체계를 갖추고 분권화해야 합니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과 배상 문제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통해 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도 반드시 규명하겠습니다. 세월호의 침몰과 인양에 대한 의혹,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일에 축소와 은폐가 개입되었다면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족의 엉어리진 가슴 속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안전 비전과 전략의 초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기념식을 마치고 단상을 정리한 후에 좌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라.